왠지 오늘 안 찍으면은 앞으로도 안 찍을 것 같아서 찍던 거 마저 찍어볼게요. 이 연필 되게 나무가 딱딱하네요. 무슨 흑단인가? 연필 좀 잘 깎아볼랬더니 나무가 엄청 하긴 생긴 것도 좀 딱딱해 보이죠, 나무가. 그 부드러운 나무가 아니라 나무 질이 별로 안 좋네요, 이거. 연필로서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저 어머니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 간호사였었거든요. 간호조무사인가 간호사인가. 직업이 아버지랑 결혼하셔가지고 누나랑 저랑 제 여동생을 낳았습니다. 누나, 동생.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유치원생일 때 집을 나가셨죠. 아버지랑 뭐 싸웠는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를 약간 하다가 빠뜨린 부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화가시잖아요, 화가. 그런데 어떤 병으로 인하여 시력이 거의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시력이 엄청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예전에 있었던 아버지 안경은 그때 당시 독일에서 사와야 했었던 그런 엄청 두꺼운 그리고 압축이 엄청 된 그런 안경이었습니다. 근데 화가가 시력이 실명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그냥 유추하는 건데 스트레스가 당연히 장난 아니겠죠.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받은 상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상장이 지금은 없는데 그때 당시 상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각종 시상식 이런 거 있잖아요. 상장 받아오신 게 엄청 많았는데 그렇게 어쨌든 잘 나가던 그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셨던 그 길이 이런 이제 외적인 거에 의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좌절을 겪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결혼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듣기로는 뭐 좀 의처증이 생겼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진짜 그냥 의심만 있었던 의처증인지 아니면 실제로 뭐 의심이 갈 일이 있었던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것까지는 뭐 모르겠네요. 그걸 제가 알면은 뭐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걸 알 수는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 들은 얘기일 테니까. 뭐 그래서 또 어머니는 뭐 힘들어서 아버지의 괴롭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힘들어서 집을 나가셨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걸 테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 누나와 저와 제 동생의 입장에서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어머니고 그리고 아마 그림, 눈, 약간 요런 시력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알코올 중독에 빠지신 아버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있을 게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어머니의 선택은 집을 나가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그때 20대였을 거예요, 20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결혼하셨기 때문에 20대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죠? 힘들었을 수 있죠, 충분히. 셋 키우기 또 어려운데 뭐 남편도 뭐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희 할머니랑 어머니도 딱히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할머니는 어머니를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힘들어서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면은 사실 추억이 거의 없어요. 아까 아버지 추억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있었는데 어머니의 추억은 그냥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했었다. 뭐 요리 같은 거 튀김이나 팥빙수 이런 거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맞벌이.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맞벌이에 애 셋에다가 뭐 장난 아니긴 하네요. 거기다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었던 기억. 제가 그 시장에 갔었던 기억.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 커서 이제 어머니한테 들어서 아는 건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말 했대요. 엄마는 우리 엄마 아니다. 이런 말 했대. 어릴 때. 엄마 나가기 전에. 집 나가기 전에. 엄마는 우리 엄마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다네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은 저는 안 나고요. 제가 뭐 이렇게 영특한 애가 아니라서 더 어릴 때까지 기억은 안 나고 이런 장면 외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인가 잠깐 집에 왔던 기억이 좀 나고 한 번 하루인가 이틀인가 저희 집에 왔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기억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더 이상 기억을 쌓을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더더욱 없잖아요. 가끔 전화는 오는데요. 예를 들면 명절이나 이럴 때 있잖아요. 명절 때. 근데 저는 이 명절에 대해서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생을 무슨 명절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살았잖아요. 뭐 어린이날도 당연히 없는 거고 이런 가족 행사가 없이 자랐던 전데 이제 와서 명절을 지킨다는 게 저한테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원래 명절 이런 거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끔 이제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명절 때 안 오나 이러면, 저는 원래 명절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명절 때 안 오나 이러면은 뭐 조금 별로 아무런 감흥이 없긴 하죠. 그 효도라는 거 있잖아요. 효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도 당연히 효도라는 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상황도 물론 안 좋지만 효도할 그런 상황도 별로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어머니한테 효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어색하다고 할까요? 제가 엄청 지금 막 돈도 많고 좀 여유가 되면 저는 그래도 뭐 용돈이라도 좀 보낼 수 있는데, 지금 제 상황을 아시겠지만 제 상황이 저 하나도 잘 감당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효도라는 게 참 저는 되게 애매합니다. 명절이란 게 참 애매하고 효도라는 게 좀 애매해요, 저한테는. 만약에 제가 효도를 한다면 할머니한테는 효도를 했어야겠죠. 할머니가 그래도 저희를 진짜 열심히 키워주셨으니까. 할머니는 또 치매가 걸리셨어요, 치매. 그래서 치매 걸리셔가지고 누나랑 제 여동생이 엄청 고생을 했어요, 사실. 할머니가 저희를 돌본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누나랑 여동생이 할머니를 돌봤죠. 할머니 치매가 심할 때 저는 그때 군대에 있어가지고 할머니 뒷바라지는 못하고 오히려 저는 할머니한테 스트레스를 줬었죠. 제가 그때 말 안 듣고 이랬으니까,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제가 혹시 효도를 한다면 할머니한테 효도하는 거 맞는데, 할머니는 제가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한테 효도하자니 그냥 뭔가 가깝게 안 느껴지고 기억도 없고 추억도 없고 막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에 비해서 저희 어머니는 물론 힘든 건 인정하지만 조금 뭐랄까, 자식을 끝까지 챙기지 않았다. 어쨌든 간에 일단 뭐 이혼을 할 때 아무튼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뭐 인륜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주셨고 어릴 때 키워주시지 않았느냐를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어릴 때는 그래도 키워주셨으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생이 될 때까지. 이걸 고생은, 사실 이 키우는 고생은 제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진짜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제가 좀 간접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나갈 때 힘든 것도 알고 있긴 해요. 제가 모르는데 그냥 들어서 알고 있죠. 이게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건 알고 있고 아기 때 키워주는 게 힘든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일반적인 어머니 상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저희 집이 잠깐 화목했던 적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화목하진 않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겨우 화목하지 않았죠. 할머니, 어머니도 화목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판타지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가정의 화목함, 가족에 대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좋은 환상이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어릴 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향도 있었겠죠. 그리고 제 성향 자체가 이미 꼭 이런 거 아니어도 워낙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저 혼자 있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플러스 이거, 그죠? 그래서 저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진짜 없었어. 제가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뭐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본 적이 결혼해보고 싶다 뭐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에 또 열심히 안 살고 저금도 안 했던 걸 수도 있죠. 저뿐만 아니라 누나도 여동생도 결혼을 지금까지도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 별로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누나, 동생, 저 이렇게 총 3명이 있는데 다 결혼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가족력이라고 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생각과 사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극복의 의지가 있고 제가 그래도 뭐 결혼에 환상이 좀 있으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딱히 별로 극복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이거에 대한 어떤 환상이 없어. 대학생 때 수업을 들었는데 이런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만들어진 결혼제도.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거는 빅토리아 여왕,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빅토리아 여왕 때, 여왕 그때 당시에 지배 세력이 피지배 세력을 좀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의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그때 그걸 들으면서도 그래, 그렇지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결혼을 하지 않지 않을까, 결혼을 안 하지 않을까. 물론 뭐 어차피 지금 하려고 해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제가 만약에 진짜 뭐 대박이 나가지고 50억, 100억 부자가 되었어도 결혼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잘 모르죠. 결혼을 추천해주는 친구는 많은데, 추천해주는 형님도 있고 한데, 그게 나에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게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대충 해봤는데 저는 다 몰라요. 그냥 제가 아는 건 그냥 일부일 뿐이고 아마 누나 이야기 들어보면 누나 이야기가 다르고 제 동생 얘기 들어보면 제 동생 얘기가 또 다르고 또 제 동생 얘기랑 누나 얘기도 다를 거고 다 다를 거예요. 사람의 경험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해석이 다르고 자기 성격에 따라 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의 해석은 이랬어요. 이거는 뭐 그냥 제 경험이고 저의 생각입니다.